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귀궁의 3회차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른바 뇌피셜 리뷰,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스토리의 흐름과 캐릭터의 심리를 한 땀 한 땀 분석하고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텐데요. 특히나 이번 3회차는 인물 간의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얽히고 설키며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회차였습니다. 각자의 운명과 역할이 맞물리며 숨겨졌던 갈등과 진심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단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더 많은 충격과 반전이 예고된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예측을 비껴가는 전개 속에서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미궁에 빠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가장 강렬하게 시선을 끌었던 대목은 여리와 팔척귀의 대결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퇴마물의 클리셰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운명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귀궁 특유의 무거우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리가 마주하게 될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닌 왕실 전체를 위협하는 강대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무형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로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궁궐 안에 드리운 공포의 실체를 직감하게 만듭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눈앞의 적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와 마주하는 싸움이자 여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공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리는 그런 팔척귀와 마주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하려 하지만 점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리의 변화는 눈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팔척귀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도 맞닿아 있음을 직감하고 그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리의 감정 변화와 내적 갈등은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한 명의 핵심 인물, 강철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단순한 수호령이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천년 수행을 마친 이무기의 힘이 깃들어 있으며 여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과 감정에 점점 스며드는 그에게 여리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단순한 의무나 동정심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끌림입니다. 이 감정은 곧 그의 정체성과도 충돌하게 되며 강철이를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강철이의 내면 묘사 인간과 이무기의 경계에서 이번 3회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감정선은 단연 강철이의 변화입니다. 그는 본래 천년을 수행한 이무기로서 인간 세계의 감정에 무관심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리를 만난 이후 그녀의 슬픔과 결단, 고통과 용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점차 인간의 감정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머무르려 했던 그는 이제는 점차 그 감정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여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감정 변화가 더욱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여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궁궐 내 권력자들과 맞서려는 장면에서 강철이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보호하려는 의무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있는 그 장면은 강철이란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이무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의 이런 심리 변화는 앞으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여리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곡선이 됩니다. 강철이는 점점 더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사랑, 연민, 분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열의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강철이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무기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삶,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갈등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단순히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성장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게 만듭니다. 데뷔와 열의 궁중 정치의 본격화. 이번 회에서 가장 긴장감 넘쳤던 장면 중 하나는 열의가 데뷔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뷔는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궁중의 어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왕실 권력을 움직이는 냉철한 정치가입니다. 그녀는 열의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도구처럼 다루려 합니다. 내 능력, 영인 대군을 위해 쓰여야 하느니라.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 열의의 삶과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열의는 그런 압력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빛으로 데뷔를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합니다. 전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데뷔의 표정은 처음엔 당황했다가 곧 다시 미소로 가면을 쓰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야. 데뷔는 열의의 반항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열의 역시 이제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그녀의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열의와 데뷔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와 영매의 존재 가치, 더 나아가 운명과 선택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뷔는 영매의 능력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며 그에 따라 열의를 통제하려 하지만 열의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갈등 구조를 넘어서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운명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대결로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데뷔의 이중적인 태도자애로운 말투 뒤에 숨겨진 위협, 상냥한 손길에 담긴 권력욕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열의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갈등을 극복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또한 열의가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녀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저항을 넘어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습니다. 이정과 최원우 경기석의 비밀을 좇는 이들. 이번 회차에서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이정과 최원우의 움직임입니다. 이정은 왕이자 동시에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왕권의 상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의심,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귀석이라는 신비로운 돌에 얽힌 전설이 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것이 단순한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경귀석은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이를 지닌 자는 하늘이 선택한 통치자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정은 이 돌을 이용해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열의와 강철이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이 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좌의정 최원우는 단순한 충신이 아닌 권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이정의 옆에서 조용히 조언을 아끼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귀석이 가진 힘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 왕실 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정과 최원우가 은밀하게 나눈 대화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됩니다. 어둠 속 궁궐 회랑에서 이정이 말하죠. 그 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일 수 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에 최원우는 묘한 미소를 띠며 답합니다. 진실을 찾기보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 짧은 대사만으로도 두 인물의 차이점과 긴장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정과 최원우의 이중적인 관계는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 정보와 권력, 신념과 이익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정치적 드라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귀석의 비밀을 어디까지 파헤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강철이와 여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음 회차의 중요한 핵심으로 떠도를 것입니다. 풍산의 등장, 조용한 감시자의 본격 개입. 이번 3회차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은 인물, 풍산의 등장은 단순한 캐릭터의 추가를 넘어 이야기의 서사적 무게중심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대비의 명령을 받아 여리와 강철이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는 그의 존재는 처음에는 수동적인 감시자처럼 보였으나 장면이 거듭될수록 풍산이 가진 고유한 판단력과 감정의 균열이 드러나며 시청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닌 상황을 통찰하고 때로는 감정에 흔들리는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풍산은 궁궐이라는 폐쇄된 세계 속에서 권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로 여러 차례의 정치적 암투를 겪으며 살아남아 온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감시 대상인 여리와 강철이를 그저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리의 눈빛과 말투, 행동에서 감지되는 결연한 의지를 처음부터 알아채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과거에 겹쳐지는 듯한 여리의 모습은 풍산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합니다. 강철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수호령이라고 믿었던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풍산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강철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그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특히 강철이가 여리를 향해 보여주는 보호 본능과 복잡한 감정선은 풍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이무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강철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 시선은 점점 연민과 동질감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여리와 풍산이 우연히 마주친 뒤뜰 장면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풍산은 여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에 여리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대화는 풍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가치관의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리의 확고한 신념은 풍산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며 그 이후 그는 감시자 이상의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회차 후반부에서는 풍산이 대비에게 보고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며 여리와 강철이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그가 더 이상 충직한 감시자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비는 이를 눈치채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풍산은 무표정으로 이를 받아치며 자신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풍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에 대한 복선을 강하게 던지며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풍산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조연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드라마의 흐름을 바꾸는 촉매제로 기능하며 여리와 강철이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인물입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도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진 캐릭터이며 향후 그의 선택은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여리와 강철이의 생사 또한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균열을 일으킬지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풍사는 분명 단순한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선 인물이며 단순히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캐릭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따라 귀궁의 전개가 어떻게 요동칠지 기대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그의 내면 서사 역시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개 예측과 시청자 참여 유도. 이번 3회차는 그야말로 인물 각각의 감정과 욕망이 보다 명확해지며 드라마의 세계관과 이야기의 중력이 강해진 전환점이 되는 회차였습니다. 강철이와 열이, 대비와 이정, 그리고 풍산과 가섭스님까지 주요 인물들은 이제 단순한 역할의 틀을 넘어 자신만의 목적과 내면의 갈등을 지닌 인물들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며 한편의 커다란 퍼즐처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이 회차에서 심어진 복선들을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열이가 대비의 압박과 정치적 함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것인지, 강철이가 인간성과 이묵이라는 본성을 넘나들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드라마의 중심축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귀석의 비밀이 단순한 유물의 차원을 넘어 왕실의 권력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이정과 최원우의 움직임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팔척기의 존재 또한 점점 실체를 드러내며 단순한 악령이 아닌 역사의 어둠과 맞닿은 존재로서 인물들을 하나씩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이와 강철이의 관계는 단순한 운명의 짝을 넘어서 서로의 선택에 따라 세계의 균형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부각되고 있죠. 그들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선택의 무게도 커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회차를 기다리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비는 열이를 끝까지 조종할 수 있을까요? 풍사는 과연 충직한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섭스님은 강철이에게 또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그리고 팔척기와의 진짜 대면은 어떤 파국을 몰고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회차의 이야기와 다음 회차의 전개에 대한 여러분만의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이와 강철의 미래, 대비의 계략, 경귀석의 진실, 팔척기의 정체까지 모든 가능성을 함께 상상하며 즐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 귀궁의 묘미입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더 깊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을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호흡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